네, 상규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서울은 맑은데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하늘에 큰 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들께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데 이번 주가 신경 쓸 게 좀 많죠. 9월 13일 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13일이니까 수요일이네요. 우리 밤이니까 우리 목요일 시장에 영향을 주겠는데 이번 8월 CPI는 네, 상승한다. 지금 유가가 제법 올랐죠. 그래서 좀 상승하는 쪽으로 작년 동기 대비 한 3.6%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쭉 하락만 하다가 CPI가 상승하는 쪽으로 나오면 이게 또 긴축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긴축이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증시는 네, 나스닥 증시는 무난했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대만에서 중국은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대만, 중국에서는 주식형 펀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우리나라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데 대만에서 은근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중국 당국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계속 위안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일본 엔화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최고치는 아직 갱신하고 있지 않은데 위안화와 엔화 분위기를 볼 때는 우리도 환율의 상승 분위기는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좀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고 일본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제일 주목할 게 릴리죠. 릴리가 끝이 없이 올라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2.3%로 또 사상 최고치. 네, 지금 이게 바이오의 분위기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 바이오 제약을 둘러싼 환경에 가장 심리적으로는 일라의 릴리, 노보디스크 둘이서 분위기를 쭉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도 일라의 릴리는 이제 제약업계 중에 최고가 됐죠. 5,200억 달러. 그래서 위고비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가 꽉 쥐고 있는데 마운자르가 올 연말에 그 FDA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두 종목이 지금 계속 쌍두마차로 이끌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전반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참 오랫동안 지난 한 2년 이상 시장에서 아예 무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급속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머스크가 누가 물어봤죠. 머스크 씨 살 많이 뺐네요. 네, 첫째는 단식했고 두 번째는 위고비다. 요 바람에 그냥 더 유명해져 버렸죠. 위고비 열풍. 그래서 이번 덴마크 제약사, 뭐 글로벌 제약사죠. 노보디스크가 비만 치료줍니다. 이게 비만하고 당뇨하고 왜 자꾸 엮이냐면요. GLP-1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또 포만감을 느낀다 그러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만들다가 이거 배부름을 느끼네 해서 비만 치료제로 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비만이 난린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도 이것도
GLP-1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뚜렷한 성과는 없으나 그래서 GLP-1 언저리에 있다 이래가지고 펩트론이 참 오래간만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종목 이런 게 또 뽑으면 제2의 펩트론도 찾고 그러다 보면 제약주 전반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하면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오스코텍 이쪽은 지금 폐암, 비소셰프 폐암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리포트를 제가 주말에 썼습니다. 틈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스코텍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을 참 많이 했죠. 근데 다 반환돼, 대부분이 다 반환됐다. 계약금만 먹고 땡 한 게 많았는데, 네, 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 팀입은 여기도 보겠지만 계약금도 받았지만 마일스톤을 1억 달러를 받았다. 1억 달러. 아마 우리나라 그 신약 후보 물질 수출 사상 유일합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일도 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 네, 임금님 말씀처럼 지금 막 비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 유한양행 이런 것도 지금 9월 19일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12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지금 아주 세게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신약 가지고 서로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폐암 뭐 조기 발견도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들 테마가 좀 주도 테마로서 상당히 기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금요일 오전 제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하락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에 또 900개를 넘어서고 지금 뭐 도대체 8월 31일부터 매일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으니까 아주 힘든 흐름 이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역시 오전에는 하락 종목이 900개 이상 되면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 한 2시 반 이때부터 에코프로가 고개를 들면서 이때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 막판에 졸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아침에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급등을 하면 우리 경험의 법칙으로 보면 오늘 오전장에는 에코프로 약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면서 에코프로도 다시 100만원 회복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승 종목 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야, 고맙기도 합니다. 8월 31일부터 그러니까 8월 31일 9월 1일 하니까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7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이 어쨌거나 상승 종목이 좀 많아져야 시장에 활기가 뛴다는 당연한 얘기죠.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일 물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힘이 빠지죠. 코스피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반전의 토대는 마련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종목이 한 1000개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보니까 지난주에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 루닛도 제가 리포트 썼습니다. 제가 틈나면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 지난주 강세를 보였죠. 이건 AI 신약 개발 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주에도 계속 갈 거야. 자, 이번 주에 오늘부터 9월 11일부터 1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기관들은 상장을 위해서 기관들 수요 예측합니다. 수요 예측. 로봇 분위기가 계속 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주죠. 이런 분위기는 좀 대형주 중에는 HD 현대가 요즘 또 로봇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네이버 로보틱스 들어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다들 고가집니다만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도 고개를 계속 쳐들었다. 그렇다면 약할 때 강한 주식은 센 주식이죠. 하락 종목이 많아도 지금 주요 테마들이 은근히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상승 종목까지 증가해버리면 상당히 시장에 에너지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상승 종목 수가 오늘도 많아지느냐.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여러 테마들로 불이 붙느냐.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이게 났습니다. 요거 보셨죠? 2차전지 1개월 ETF 수익률 1개월인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16%. 네.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뭐 자하튼 10% 이상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한 달에. 1년에 이렇게 빠져도 난리가 날 일인데 이게 ETF라는 게 펀드거든요. 펀드가. 그 외에 보면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타이거 2차전지 소지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몰빵펀드 이게 몰빵펀드였거든요. 결국 자기도 이걸 당합니다. 몰빵펀드는 근데 2차 타이거도 2차전지 타이거 이런 것들도 다 수익률이 다 떨어졌잖아요. 결국 지발등 찍는 거예요. 몰빵펀드 만들면 네. 그거 하나 좋을지 몰라도 여타 2차전지 펀드들도 다 피해를 보는데 결국 자기도 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이런 걸 흐름을 보면서 야,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구나. 이제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펀드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또 허를 찌르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육감입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2차전지도 의외로 허를 찌르면서 한번 팍 튀어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톡스, 메디톡스가 계속 좀 시소 연속성을 내고 있고요. 중국 관광하면서 쿠크홀딩스 어떤 숨고르기 했다가 금요일 좀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좀 개별 재료 주들이 움직이기에는 네, 지금 뭐 테마들이 괜찮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이런 대형주까지 움직이는 장이라면 그래서 이번 주는 초에는 상승 종목 수만 좀 어느 정도만 된다면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루닛이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그 다음은 뷰너로 봐야 되겠습니다. JRK 딥노이드도 계속 있지만요. 그 다음 신약개발, 신테카 바이오, 파라사이 바이오. 그 다음 바이오주로는 지금 오스코텍 지금 WLC 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열리고 있는데요. 네, 유한양행. 사실 이 종목들은 10월 20일부터 24일 열리는 ESMO 유럽 암학회죠. 여기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다음 동아에스트, 인벤티지랩, 로봇도 지금 네모, 인탑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로봇 관련 요즘은 HD 현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로봇 관련 좀또 여러 많겠죠. 자율주 햄, 현대, 오토, 캠트로닉스도 요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톡스, 중국 관광 등등. 다들 재료도 테마도 괜찮고 종목들도 나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형성되면 개별 재료주 장세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개별 재료주 장세 되면 우리가 좀 수익 내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과 결혼해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ETF 하락률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될 정도면 의외로 2차전지가 한번 또
좀 허를 찌르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육감입니다. 자, 그 속에서 본다면요. 지금 지난주에 좀 주목해야 돼요. 화웨이가 역시 문제였죠. 네, 화웨이가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툭 떨어져가지고 지금 화웨이가 뜯어봤더니 SK 하이닉스 제품이 있더라. 이래가 SK 하이닉스 네가 지금 화웨이랑 직접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우려. 그래 하이닉스가 제재받을까 걱정. 우리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 바람에 또 애플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관공서 직원들한테 아이폰 쓰지 마. 아이폰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외산폰 쓰지 마. 근데 중국에서 뭐 애플이 중국 비중이 한 20%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지난주에 무지개 떨어졌어요. 애플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상당히 영향이 크거든요. 금요일 날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0.6% 올랐는데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또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또 화웨이가 지금 또 애국 열풍이 또 불었거든요. 중국 맨날 애국입니다. 국민들을 SNS로 SNS 홍위병들이 꽉 있거든요. 다 댓글 부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화웨이를 애국 또 이래가지고 화웨이가 잘 팔리면 또 아이폰이 덜 팔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 빠진 건 상당히 좀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요, 9월 13일 날, 9월 13일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가 발표가 돼서 이건 이번에는 오를 것 같아요. 올랐는데 얼마나 오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9월 우리 FMC 다음 주일이죠. MC에서는 금리를 뭐 동결한다 하더라도 11월에는 인상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그 고금리가 계속 좀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그게 8월 CPI 결과가 그런 심리를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3일 수요일이 뭔가 좀 변곡점이 되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는 9월 13일쯤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좀 늘려놓고 밤에 결과를 보고 9월 14일 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종목이 많게 끝남으로 인해서 뭔가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원래 1등주가 치고 나가면 2등주, 3등주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은 2등주, 3등주가 더 많이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 깃털은 마련됐다. 다만 금요일 날 에코프로가 막판에 좀 억지로 당겼기 때문에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개장 아직 한 6, 7분 남았는데 에코프로가 상승 출발 분위기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 보면 이렇게 3시 이후에 당겨 놓으면요. 아침에는 약세를, 오전에는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서 오늘도 등락 종목 수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어제 제가 리포트 쓴 이것도 바이오에 안에서 둘 다 뭐 바이오라 볼 수 있는데 오스코텍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스코텍은요. 이게 상당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 바이오 제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장세를 야기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11억 5,500만 달러, 12억 5,500만 달러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1억 5천만 달러 받았어. 11억 500만 달러 남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네, 조 단위가 넘죠. 1조 한 3, 4천억 되겠습니다. 1조 한 2, 3천억 되겠네요. 이 중에 6대 4로 나누니까 오스코텍이 네, 한 4억 4천만 달러는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건 마일스톤이고요. 로얄티는 별도죠. 로얄티는 제품 판매에 따라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신약 개발이 실패냐 아니냐 그런 다운 넘어선 게 이미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1차 치료 시판이 돼서 임상이 실패하고 할 건 없고 중요한 게 이제 그다음에 마리포사 2라고 우리가 3상 할 때는요 3상 제목도 뭐 물론 1상 제목도 정합니다. 마리포사 2를 보면 요거는 기존의 화학 항암요법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그리소 투약 후 내성을 보인 타그리소를 투약해서 네, 돌연변이 생겨서 내성이 생긴 환자 한 40% 정도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그럼 답이 없습니다. 약이 없는데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리브리반트, 렉라자, 항암제 다 해봤더니 좋더라.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약이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 요법을 하는 게 좋겠다. 뭐 FDA 입장에서야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죠. 안전성만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확보. 다음이 중요한 게 이번 다음 달에 ESMO 2024 이게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게 타그리스하고 이제 맞자마자 타그리스는 1조 이상 팔리는 정말 블록버스터 약물 아닙니까? 하고 레이저티닙하고 아미반타맙의 병명 이게 이제 이거는 성분명이고요. 제품명은 리브리반트죠. 또 레이저티닙도 성분명이고 제품명은 렉라자입니다. 얘를 병용 섞은 것과 타그리스 너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가 더 낫다. 이렇게 되면서 효과가 더 낫더라. 이 유효성 무진행 생존 기간, 암덩어리가 크지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더 낫다. 임상 지표가 만족스럽다면, 네, 이거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미 발표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기대가 된다. 특히 이런 임상은 네, 존슨앤존슨이 하는 거거든요. 얀센바이오텍이 하지만 그게 모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서 존슨앤존슨은 뭐 세계 탑 클래스의 제약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들이 뭐 임상하고 2상 3상 한다고 하다가 다들 실패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FDA한테 또 입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이 다가와서 점점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네,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메리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요. 루닛은 또 이번에 주말에 공부를 하면서 또 배웠어요. 루닛 시간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루닛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가 릴리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라자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한 신약 물질 중에 정말 처음으로 세계적 신약이 될 수가 있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것들이 또 한번 덜썩거릴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라서 계속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흐름은 다시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 동안 너무 아팠잖아요. 너무 엄청난 손실을 줬기 때문에 저도 제약 바이오를 잘 알지만 언급을 안 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좀 암울한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또 관심을 둬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AI, 로봇 이 테마들이 그냥 일시적 테마가 아니고 이제 주도적 테마 중에 하나로 뭐 소부장, 2차 전지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도 주도적 테마로 자리 잡겠다.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